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남교육청이 노동교육과 금융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화재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당국은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 1층 열 교환기 파이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서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리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각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인이 되기 전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노동교육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당에 모인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학교에 출석은 하지만 사실상 정규 수업은 진행되지 않는 상황.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충남교육청에서 노동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계획하는 학생이 많은데 노동법을 몰라 겪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들을 마련해 주셔서 학생들과 함께 수능이 끝난 뒤에 생활을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기본 노동법 상식과 실제 노동법 위반 사례 등을 배웠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작성 시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 등 실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작성하지 않고 예를 들어 시급을 10,000원만 준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부당한 일을 겪은 친구들이 많다고 하였어요. 제가 그걸 듣고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부당한 일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대처하는 게 가장 낫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그런 것들이 가장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노동교육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예방과 금융문해력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전형 사회진입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연말까지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진학 상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정시 대비 학생 상담과 진학, 취업 준비, 진로 상담 등이 체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학교별로 학년말 학사 운영 컨설팅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능이 끝난 후 학생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충남교육청의 실전형 사회 진입 프로그램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태안화력발전소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 설비 1층 열교환기 파이프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친 작업자들은 폭발 당시 건물 3층에서 보온 덮개를 덮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스 등 인화성 물질 누출에 의한 폭발 화재로 추정하고 수거물 등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다친 작업자와 태안화력 관계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 43분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60대 남성 등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서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8명 중 4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5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5일 소형보트를 타고 태안군 소원면 가이도 인근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리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7명은 과거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조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청양군이 1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공문을 보내 도비 30% 부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안내한 건데요. 애초 이 사업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계됐습니다. 이 중 지방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쳐 충당하도록 했고 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군비로 대체 부담도 가능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이 뒤집히면서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자체마다 도비 분담률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청양의 경우 도가 10%만 분담합니다. 이 구조를 전제로 군은 내년도 예산안에 550억 원을 편성했고 청양군 의회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한 상황입니다. 도 역시 같은 날 충남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에서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농식품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이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새로 도입된 법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인데요.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남은 과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위기 임산부 보호출산제.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양육이나 입양 결정을 독려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51명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하루에 아이 1명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시행 1년, 현장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보호자가 그걸 대신해서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법에. 그 보호자들은 사실은 이런 출산 사실을 바깥에 노출시키기 꺼려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 인력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일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보호출산제라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라고서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법이 졸속 통과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호출산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동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을 중심적으로 만든 법안이에요. 제도 도입을 이끈 정치권은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반대하던 그 우려와 달리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과제를 알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가 논란 속에서도 신생아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 안전망 기능이 유지되려면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충남도가 11일 도청에서 제1회 충남도 크루즈 발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충남도는 국내외 크루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대산항을 서해안 국제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항만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 행정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산 대산항에서는 12만 톤급 대형 국제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가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 출항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10일부터 2025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농업인 약 15,000여 명으로 지급액은 434억 5,400만 원입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가당 농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됩니다. 서산시는 고령 농업인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신청 기간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지급 대상자가 직불금을 신청하며 등록한 계좌로 올해 말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전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도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구원은 상추와 시금치 등 다소비 농산물 98가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농산물에서 미량의 잔류 성분이 확인됐지만 법적 허용 기준 이내였습니다. 서산시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가 섬 지역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6월 28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으며 지난 11월 30일까지 모두 317회의 배송을 했습니다. 드론 배송은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3일간 운영됐습니다. 서산시는 내년에도 드론 배송 서비스를 매주 3일 이상 추진하고 기존 앱 주문에 더해 고령화 주민을 위한 전화 주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김양식장 황백화 발생 예측 시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2월부터 김 황백화 발생 원인 규명과 조기 감지 기법 적용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액젓 부산물을 활용한 황백화 치료제를 김 양식장에 적용한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천에서 김이 누렇게 변하며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는 황백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충남도와 서천구는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영양제 15,000통을 지원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4월부터 8개월간 빈집 실태 조사를 진행해 483개의 빈집을 확인했습니다. 빈집 중 1등급은 약 150곳,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280여 곳과 39곳입니다. 서산시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등급별 정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1등급 빈집은 리모델링 후 임대를, 2등급은 자발적 안전조치 유도, 3등급은 철거를 중심으로 정비 방향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안전조치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다음 달 9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성탄절과 신정인사 현수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등 업무의 시간에도 불시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반드시 태안군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태안군은 성탄절, 신정인사 현수막을 인당 최대 10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버스 쉼터 등 시설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당진시는 사업비 약 25억 원을 들여 읍내동과 송하급, 성문변 일대에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버스 쉼터, 스마트 폴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민 참여단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당진시는 차량 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